수두룩하게 쌓여가는 할 일 때문에 머리가 무거울 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잠시나마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로 훌쩍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잠을 실컷 잔다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음으로써 기분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잠깐의 환기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공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같은 문제라도 체감상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책상이나 사무 공간 등 일상 속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정리에 일가견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의 강연에 귀를 쫑긋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리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살아가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하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대화의 기술, 요즘 힘 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정리하는 것, 또 또 공간을 정리하는 부분까지 좀 일상생활에서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정리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간 정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윤선현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좀 생소하게 이 직업을 이제 좀 접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저를 스스로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하게 됐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든 사람. 근데 직업을 만드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이 사회적인 또 사람들의 어떤 변화까지 이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어떤 일을 제가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사람들의 변화 속에 도움을 주었는지 조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2010년부터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 시작은 2002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이 사람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어떤 이제 니즈가 저한테 있었고, 제 주변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불편들,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잘 보니까 유독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정리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집 정리 이런 거 좀 못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렸을 때 너무 감사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유독 한 단어가 많이 좀 사용되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고 나면 땡땡해졌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고, 바로 이 땡땡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자, 정리를 잘 했을 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졌을 때 이 정리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 제가 아주 힌트를 쉽게 설명드렸어요. 땡땡, 땡땡. 네, 깔끔, 시원, 깨끗, 네, 편안. 네, 좀 쉽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보다 조금 특이한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 자, 그럼 어떤 거를 저는 땡땡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어떤 집에 가면요, 그냥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관찰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집 식구들이 뭘 많이 먹는구나. 네. 그러니까 주식이 뭐 밥이긴 하겠지만 뭐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집에 뭐가 있을까요? 불판, 집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 여기는 뭐 주 한 3회 정도 삼겹살을 먹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상이 될 수 있겠죠. 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계속 집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공기처럼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활동 속에 구매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없던 관심 때문에 사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그거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가니까는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싸니까. 혹은 시식을 했더니 너무 맛있어서. 예. 이 시식의 진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는데 시식을 하면 맛깔스럽고 구매율이 그로 인해서 한 80%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선 답답하다.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어떤 내 활동들, 행동들의 변화를 통해서 집 정리를 시작해야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가 놓여 있다 그러면 정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세요? 네, 저를 만나는 분들은 바로 시작 못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관여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물건 중에 쓰지 않는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 안 써요. 이거 언제 쓴 게 마지막이시죠? 글쎄요. 3년 됐나? 예. 언제 사셨죠? 이거 왜 사셨죠? 이거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물건에 하나하나씩 그 물건과 관계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요. 그럼 집안에 뭐 한 수천 개 물건을 보통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밤을 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물건, 정말 이상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의 답변을 하다 보면 맞아, 이거 안 쓰는데 이게 왜 있지? 이거 한 5개면 뭐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물건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동안 관심 없었던 거죠.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했던 질문들 같은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내 물건과의 어떤 관계 같은 게 정리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집에 보통 식탁들이 있으시죠? 네. 뭐 요즘 원룸에도 식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탁이 밥을 먹는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요 그냥 물건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기서 뭐 하세요? 예, 뭘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서서 드십니다. 예. 서서 드시기도 하고요. 네, 밥상 또 사야 돼요. 예, 못 먹으니까 여기서 밥을 먹기 위해선 치워야죠. 예. 그런데 이 정도 상태면 금방 못 치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을 어디론가? 놓아야죠. 옮겨야 되는데 현실이 어때요? 갈 데가 없어요. 예. 물건 정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사왔다, 어디서 뭐 이렇게 구했다 이러면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그 물건이 어디에 가야 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어디 둬요? 그냥 빈대. 뭐 아무데나. 예. 어떤 집에 가면요.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됐네요. 네. 정말 빈틈이 없이 물건이 채워져 있기도 하고 집에서는 이런 방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겨난 방이 있어요. 무슨 방이냐고 물어보니까 창고방. 네. 그냥 둘 데가 없어가지고 빈 방이 하나 있어서 둔 거예요. 이사 와서 바로 못 치우고 나서 나중에 치우자. 시간 내서 치우자 뒀다가 계속 들어는 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집은요 막 창문 뜯어가지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예.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 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좀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정리가 그동안 안 되셨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나름의 이유는 다 있거든요.
예, 다 있어요. 예. 뭐 아파서 예, 예. 지금 때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어떤 답변들 중에 공통적으로 세 가지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첫 번째가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 바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리는 시간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무슨 가만히 있다고 무슨 마법을 부리듯이 뭐 샥샥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손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절대 시간과 타협하면 안 되는 어떤 활동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배운 거죠. 뭐 초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예. 중학교 때 혹시 배우셨나요?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정도는 배우셨을 텐데 옷 정리?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좀 보니까 이 정리를 다루는 부분이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배움에 대한 부족이 있다 보니까 못한다. 세 번째는요, 너무 힘들어요. 예. 정리한다는 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쳐서 아까 아파서 정리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요,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버릴지 못하는 물건인지 좀 인터넷 같은 걸로 조사해 보니까 유독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뭐라고 부르냐면 좀 신조어 같은 건데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는 물건들이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못 버리는 물건이에요. 그냥 굿즈 같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취향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정리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집에 정말 멋진 냉장고를 샀어요. 새 냉장고를 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기 전에 구매 행위를 할 때는요, 요 정도를 상상을 해요. 근데 이 냉장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집에는 두 종류의 냉장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냉장고와 사진처럼 냉창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냉창고가 된 거죠. 왜요? 사서 넣기 바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상태의 냉장고를 정리하려면요, 최소 6시간부터 시작돼야 돼요. 많게는 2배 이상 걸려요. 12시간 정도 냉장고 정리를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건이 쉽지 않죠.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정리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1번은 빼기, 2번은 버리기, 3번은 씻기, 4번은 넣기.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되죠. 제가 뭐 나름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간, 그 다음에 지식,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생기는데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뭐 들고, 옮기고, 서랍 열고 이런 어떤 몸의 근육 같은 힘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마음의 힘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생각이 내 손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내 마음이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쉽지 않게 된 이유가 무슨 힘 때문에?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여건을 좀 내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낸다 한들 이 힘이 없으면 결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힘을 의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리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의지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 의지력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의지력이 굉장히 재밌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지력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몸의 근육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몸의 근육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아령 같은 거 계속 들어야죠. 한 달 정도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느끼죠? 단단해졌다. 예. 근데 이 단단해진 근육을 계속 유지하려면 방법 뭐예요? 계속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력과 제가 정리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의지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규칙적인 활동, 행동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는 냉장고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 열고 뭐라도 1단계로
빼기 위한 힘이 바로 마음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리는 뭘 만드는 거예요. 좀 표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하는 결과물 내가 정리를 하면요 뭐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혹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중요하게 만들 것이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 네, 요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시스템. 네. 이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 두 번째는 도구가 사용되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더 효율성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했던 시스템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뭐 학교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웠던 규칙이 하나 있는데 신발 정리를 잘하자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은 규칙으로만 적용됐을 때는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이용됐는데요. 바로 신발장이라고 하는 도구. 그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또 핵심적인 뭔가 붙어요. 뭐죠? 이름표. 예. 뭐 전문 용어는 뭐 라벨링, 뭐 인덱스. 뭐 이런 게 붙기 때문에 내 신발을 벗어서 내가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칸에 넣고 또 하원할 때 집에 갈 때 빼고 손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 있는지 인지해서 쉽게 사용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스템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신발 정리를 잘 하자. 이걸 이런 식의 도구로 이용되자. 그럼 어떤 결과물이 생기죠? 깔끔한 현관. 계속 들어온 학생들이 뭔가 입구에서 뭐 번잡스럽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이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는 두 가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의보감이라는 뭐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내 몸의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몇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활동이 갱허갱실이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뭐냐면 내 몸에 뭘 먹을 때 먹고 나면 뭘 해라? 비워라. 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뭘 비우는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은 우리 공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울 때인지 지금 채울 때인지 아까 비우는 거는 이제 뭐 쓰지 않는 거 해당될 수 있고요. 채울 때는 이제 살 때. 예.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죠. 이거를 내가 지금 살 때인지. 예.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시기가 중요해요. 비울 때인지 채울 때인지. 요걸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좀 판단하는데 첫 번째가 낭비될 때인지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을 때인지 받고 있는지 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낭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비워야 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채워야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활동이 저는 좀 정리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비우고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자, 비울 때는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 좋은데 첫 번째는 매일 비우는 겁니다. 매일.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 외출할 때 뭐 출근하면 퇴근하기 5분 전 이런 식으로 매일 해라. 두 번째는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까 냉장고 정리하는 것처럼 12시간 쓰면 안 돼요. 네. 그래, 하루에 한 칸씩 하루에 물건 하나씩 정리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조금 편하죠.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비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채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정리에 대한 활동을 하라 했을 때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했던 말에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뭔가를 즉시하기보다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과 아직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가 성공과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미루는 습관이 결국은 물건과 내 어떤 일, 나의 어떤 관심, 이거가 연결고리를 계속 맺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단절시킨다는 어떤 원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비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해 드리면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해당되는 물건을 비워야 돼요. 첫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결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옛날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 없는 거.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연결성이 있는지, 이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뭐 불행일 수도 있고요. 불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가서 서랍을 열고 어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집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처음에는 막 답답함을 느꼈던 공간 속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에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게 공간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채우는 게 좋냐면 세 가지를 또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채워두지 말고 쓸 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이걸 반대로 하시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거를 왕창 그리고 미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간 김에 사지 마세요. 어떤 분 본 김에 사거든요. 예. 한 개 더 줘요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채워진 겁니다. 뭔가 채워진 물건들, 이제는 뭐 버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죠.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처음 배워요. 레버리지 임팩트라는 이제 말이 있죠. 한글로 얘기하면 지렛대 효과라는 말인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쓴다. 이것을 쉽게 사용한다. 이걸 위해서 좀 이제 용어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납이라고 용어를 사용됩니다. 수납. 그래서 채워진 물건이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활동, 내 목적, 내 필요 이걸 위해서 넣는 거에 염두에 두는 정리보다는 빼는 데 염두에 두는 정리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위해서는요. 한 6단계 정도의 규칙도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빼기, 100% 채우지 않고 한 20, 30% 여유 공간 만들어 놓기, 아까 라벨링처럼 이름표 붙여 놓기, 그다음에 도구 같은 거 좀 적절히 이용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규칙들이 적용되는데 이게 아주 잘 정리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리가 좀 안 되었던 집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정리 키트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뭐 마스크, 청소용 물티슈 이런 도구들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요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물건의 쓰임들, 사용들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TV 밑에 보면은 흰색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납 바구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납 바구니는 뭐냐? 물건의 사용 빈도 같은 거를 더 높이려면 혹은 빈 공간에 뭔가 좀 시스템적인 정리가 필요할 때 적절히 이런 바구니들이 이용됩니다. 용도별로 혹은 활동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것들 속에 이렇게 바구니로 구분을 하고 또 라벨링 같은 것도 해놓으면은 뭐 당연히 나는 알지라고 생각해도 같이 사는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물건을 인식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퍼백 같은 것도 많이 이용되는데 보통 그 주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업무 공간이나 개인 서랍장에도 많이 쓰입니다. 물건을 구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뭐가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일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비움 3가지 방법, 또 채움의 어떤 3가지 방법들이 이용돼서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뭐 책이나 인터넷 같은 데 이제 올려져 있는 이런 이제 글들을 보시고 한 명 한 명씩 실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천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뭐 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많은 경우에는 3년 넘게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막 올리세요. 저희 집이에요. 네. 비포 사진도 있대요. 근데 이건 공개를 못 하고 지금 이제 애프터 사진만 올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 집이 정말 이제는 우리 집 같아요. 집에 가면 정말 편해요. 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환해지고 밝아졌어요. 아까 깨끗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전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집에서 제대로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고요. 집에서 뭔가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잠만 잤는데 이제는 책도 봐요. 친구가 집에 오기도 해요. 예전에 친구가 집에 간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아니야. 예, 한 달 정도 후에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달라진 공간, 그런 변화 속에서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죠. 자, 땡땡이었습니다. 뭐였죠?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공간 정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뭐 깨끗해진 집, 뭐 편안한 공간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원하시겠지만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어떤 일 속에, 내 활동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게 집에도 있어요. 그래, 집에도 있구나. 그러면 그 행복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실천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정리라는 실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